이른둥이에게 자주 생기는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거가 신생아 호흡곤란증입니다. 보통 아가들은 뱃속에 있었을 때 태내에서 폐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서 점점 만삭이 되면서 출생할 준비가 되게 되는데, 이른둥이로 태어나다 보면 폐의 기관지도 발달을 안 하고 또 폐가 펴질 수 있게 하는 폐표면 활성 물질이라는 물질도 채 생산되기 전에 출생을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호흡곤란증이 올 수 있는 빈도는 아무래도 재태연령이 어릴수록, 출생 체중이 낮을수록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신생아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국소체중하거나 주수가 너무 어린 아기들은 예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요. 또 태어나서 호흡곤란증이 심한 경우 기계호흡을 하면서 인공 폐표면 활성 물질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은 기계호흡이 장기화되거나 한 달 이상의 산소치료가 필요한 만성 미수가 폐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퇴원 후에도 잦은 호흡기 감염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동맥관 개존증도 이른둥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태생기 때 뱃속에 있을 때는 대동맥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이 꼭 있어야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삭으로 돼서 태어났을 때는 저절로 24시간 이내에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둥이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 동맥관이 닫히는 것이 늦어지거나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서 이로 인한 폐부종, 폐출혈, 또 동맥관이 계속적으로 혈류를 역순환하게 해서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주수가 작고 체중이 작을수록 많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28주보다 적거나 체중이 2,500g 이하의, 특히 1,500g 미만에서는 저출생 체중하의 20% 이상이 동맥관 개존증을 앓게 됩니다. 이런 동맥관 개존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초음파 검사를 가지고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도메타신이라든지 이부프로펜 같은 약물을 쓰거나,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동맥관 결찰술을 통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다음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는 뱃속에 있었을 때 뇌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활발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뇌 안에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뇌실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뇌실이라는 방에는 뇌척수액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뇌 혈관, 실핏줄 같은 혈관들이 덩어리처럼 뭉쳐 있는데, 이 혈관벽들이 워낙 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지지 조직도 취약해서 아기들이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출혈이 잘 일어나고, 그러한 출혈을 우리가 뇌실내 출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인과는 조금 달라서 뇌출혈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일어나는 부위는 뇌실 안에서 일어나고요. 단계를 1에서 4단계까지 나누는데, 보통 1, 2단계 정도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고 흡수가 잘 되는 편이지만, 3단계나 특히 4단계까지 가는 경우에는 영구적 뇌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뇌 수두증이 생긴다든지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 자체의 문제도 있고 2차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발달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